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가 79세, 여자가 86세입니다. 건강 수명인 65세 이후로 남자는 14년, 여자는 무려 19년 이상을 병을 가진 채 사셔야 할지도 모르던데요. 자, 이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진단받은 질병에 가입이 거절당할까 봐 망설이시거나 또 아직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을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걱정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김경아 전문가께서 들려주실 거고요. 잠시 후에 강의 듣는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과거에 있는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기 십상이던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유병자 보험이고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은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보험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해볼까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굉장히 감명 깊은 인사를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추석 때가 되고 명절이 되면 유난히 고마웠던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친구 이렇게 인사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한 중역분께서 사무실 환경 미화를 도와주시는 분에게 어떤 거를 좀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고민을 하시다가 홍삼 선물 세트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흔히 저보다 높은 분, 제가 챙겨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생각했는데 야 역시 다르신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참을 기회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한번 가볼게요. 이 중에 어느 나이대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나요? 저는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65세까지 청년이라는 말에 저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이 너무 짧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65세까지 왕성하게 청년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65세까지 중에는 저희가 고혈압과 당뇨를 최초 발병하는 시기가 40에서 50대에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 최초에 발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 연령대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인생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을 이 시기에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기쁨과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 장수노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 중에 40년에 가까운 시기를 내가 경제활동을 많이 못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점점 한번 발병된 것들이 진화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더 길게 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건강하게 지금처럼 청년처럼 90세, 100세까지 살면 좋은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병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아프고 싶어서 아프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담배 끊어야 되지만 이게 끊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또 막 심장병에 무리가 오고 이래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최대한 짐을 안 지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볼 건데요. 이 유병기간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14년이나 19년보다는 훨씬 깁니다. 이 이후에도 90세 이후에 나는 정말 병원에 한 번도 안 갈 수 있다. 이런 분들 흔치 않으실 거예요. 정말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준비를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내 자식이 불효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식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수명하고 병치레 기간,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점점 길어질 거라는 통계 자료는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만 잠깐 보도록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혹시 암 걸려서 치료를 했다, 완치가 됐다, 꽤 시간이 흘렀다, 이런 분들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통풍, 남자분들 치맥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위험한데요. 통풍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 보험 가입 거절된다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B형 간염을 복균하고 있어요. B형 간염 복균자다. 보험 가입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가 왔어요. 어떡하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장에 스텐트 삽입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 분들,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두려움이 많은데요. 보험 가입이 될까 안 될까? 간단한 답은 된다입니다. 이 된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을 보는 조건은 보험회사에서 따지는 거 딱 3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이게 왜 오늘 또 중요하냐면 앞으로 전 국민들 중에서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한 절반 이상이 이런 약을 드시고 아프시거나 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인구 전체 중에 반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병자들에 대한 시장을 점점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3가지 묻습니다.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뭔가 발병된 게 있는지, 이거를 묻고요.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을 한 적이 있는지, 3년 전에 입원 수술했다, 이거는 넘어갈 수 있겠네요. 5년 이내에 암 걸린 적 있는지, 암 치료를 했는데 6년 7년 됐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기준이 딱 요거 3가지만 묻고 이분들한테 보장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질병상해 사망이고요. 새로운 암으로 진단 자금을 또 받는 거죠. 암보험은 한번 가입해서 내가 암 진단 받으면 그 보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가로 내가 예전에 암 걸렸어도 암 진단 자금을 또 할 수가 있으면, 암 한 번 경험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보험에도 뇌출혈 이렇게 돼 있는데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졸중 진단비 보험을 새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항암 방사선,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아파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저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이 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돈을 추가로 더 내는 거 아니고요. 이런 보장들이 진단비와 함께 해서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은 69,000원, 6만원, 연령대가 조금 올라가면 7만원대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이미 50대, 60대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내가 내 거를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아팠을 때 도움을 받는 거긴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이 보장이 혜택을 되시는 분들은 어느 연령대가 되냐면 55세에서 65세 정도 되면은 자녀들의 나이가 인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이 연령대에 있는 부모님이 아프시면은 자식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거든요. 그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 것이냐,
걱정하지 않도록 보험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는 이 부모님이 준비한 보험에 따라서 내 자식이 효자냐 불효자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병자들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부터는 시장이 점점 더 많이 확대가 될 거고요. 계속 규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력이더라도 다 인수가 가능한 이런 유병자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알아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이런 담보들을 훌륭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기간 동안에도 바쁜 음식 빨리 차리 준비 다 하시고 이런 유병 있으신 분들은 어떤 게 좋을 건지 그런 얘기도 조금 나누는 그런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거고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입니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엄마 좀 연세가 있으신데 엄마 보험이 없어서 예. 좀 가능한가 싶어서요. 어머니 보험이요? 네. 어머니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세요. 아, 올해 72살 되셨어요? 네. 지금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보니까 안보험 2천만 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저희 제작진께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보험인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하나생명 자기사랑 안보험이라고 납입기간이 10년 납이던데, 그럼 보험 납입기간은 끝났네요? 네. 예. 근데 80세 만기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머니가 고혈압도 좀 있으시고요. 예. 다리가 좀 많이 아프시다 그러셔서 예. 병원을 뭐 자주 다닌 건 아닌데 그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면 가입을 한번 알아보려고. 아, 그러세요? 고혈압 네. 약은 그럼 지속적으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높지는 않으세요. 아,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병원에는 그러면 얼마나 자주 가세요? 최근에는 안 가셨고요. 아, 예.
지금 가신 지는 한 몇 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자연스럽게 무릎 관절 같은 데가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가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희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72살 되신 어머니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80세 만기로 돼 있는 암보험이 하나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보험 납입 기간은 끝나셨고 또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 유혜정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에게 지금 전화 연결되기 전에 증권을 한 장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어머니께서 72세신데 한 10년 정도 전에 암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놓으셨어요. 맞으시죠? 네. 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앞서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지금 마침 전화를 잘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혈압이 조금 있으시고 다리가 조금 아프시다고 해도 뭐 수술을 받거나 다른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시죠? 그렇죠. 고혈압 말고는 특별한 거는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뭐 그렇게 걸림돌이나 그런 거 없이 가입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갖고 계신 보험이 조금 저렴하다고는 해도 옛날에 든 거기 때문에 만기에 환급도 가능하신 보험이에요. 지금 어머니께서 10년 전에 본인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놓으시면서 다른 거는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뭐 실손이나 다른. 그래서 다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네, 옛날에 들어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내가 보험 하나 갖고 계시면 그게 다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안타깝게 거기에는 암만 2천 정도 진단금만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혈압이 좀 있으시고 다리가 좀 아프시다고 하면 나중에 좀 질병이나 그런 쪽으로 수술이나 입원이나 그런 쪽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쪽에 대해서 보장을 좀 더 넣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준비를 저희가 보장을 준비를 해드린다고 하면 지금 혈압에 대해서 뇌출혈이나 뭐 가능하시면 뇌졸중도 보장은 가능해요. 뇌출혈이나 아니면 다른 수술비나 만약에 수술을 받아서 입원을 하거나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당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지원되는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크지 않게 보장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준비 가능하세요. 지금 기존에 드러났던 보험에 대해서는 어머니 보험을 본인이 내 건강이 걱정이 돼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부담되지 않으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하면 네. 지금 새로 가입하시는 새로 준비를 보장을 해드린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선 따님께서 어머니를 좀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건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진단금 같은 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진단금도 들어가고요. 만약에 암 1,0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험사별로 뇌졸중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거를 좀 꼼꼼하게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이 끝난 후에 저희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보장을 넣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그래도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요.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좀 아프시다고 하니까. 예, 뭐 나이 70 넘어서는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플 수는 있는 건데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고 지금 유혜정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좀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174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12년 전에 자궁암을 진단받고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요.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 이후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지는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병자 보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지 홍지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유병자 보험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12년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지 내역을 이렇게 보면 5년 이내에 병력 사항만 이렇게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12년 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고지를 안 하셔도 되지만 병력하고 관련돼서 만약에 보험금 청구가 있었던 이력이 있다 그러면 회사마다 다르지만 먼저 미리 말을 해야 할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적주 수술을 하셨잖아요. 적주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크게 제재는 없어요. 제재는 없지만 나중에 고지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일반 보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네. 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하나7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봐드렸고요. 저희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방송 중에 상담이 안 되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이번에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3877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함께 읽어보시죠. 고등학생 자녀 보험이 20세 만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가입한 게 어린이 보험인데 성인 보험으로 바꿔줘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25세 이전이니까 어린이 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도 있을 나이실 것 같은데 유혜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아나운서 분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한 17살, 18살 정도 됐을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 갖고 있는 보험이 지금 새로 가입하시는 보험보다 보장은 조금 더 잘 받으실 수는 있긴 한데 지금 20세 만기인데 17살, 18살이라고 하면 성인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성인보험으로 20세가 넘게 되면 일단 사망보장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험료 부담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 보험에서는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허혈성 질환에 대해서 폭넓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성인보험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좀 그게 보장 금액이 줄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좀 늘어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척추수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험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먼저 17살, 18살이라고 해도 빠른 나이가 아니에요. 20살 되기 전에 먼저 어른 걸로 100세까지 준비를 먼저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단단히 나중에 평생 내가 내 자식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게 끝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성인보험으로 바꿔주시면 좋기는 한데 성인보험보다는 현재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보장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린이 보험이 이제 20세나 23세까지는 가입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보장을 내가 같은 나이라고 해도 보장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세 만기인 어린이 보험으로 다시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들려요. 예, 저희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제가 보험 3건 좀 가입돼 있는데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좀 추가하고 싶은데 혹시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왜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실은 2015년에 남편이 위암 1기 그 판정받고 수술하고 현재는 건강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 것도 좀 이제 걱정되고 이래서요. 혹시 가능할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드셨어요? 2015년이요. 2015년 한 2년 정도 드셨어요? 네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54세예요. 올해 54세 되셨고요. 4세. 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건의 보험이 있으셨고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신한생명에서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예, 그리고 같은 해 신한생명에서 역시 암보험을 하나 가입하셨고 올해 보험 가입을 한 건 더 하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예, 흥국생명의 우리 가족 사랑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한 달에 보험료는 25만 원 가까이 납입이 되시던데요. 이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는 않으신 거죠? 네네. 추가적인 보험 문의를 하신 거고 저희 홍지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54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세계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2015년도에 남편분께서 위암 1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여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고요. 고혈압 약을 한 2년 정도 복용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나눠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들어가요. 네. 예, 상당히 긴 연휴인데 특별한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여행이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여행 계획도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명절 연휴 전에 뭐 시원하게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건 없고 보험 점검을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3건 갖고 계세요. 정말로 3건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신한생명에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갖고 계세요. 15년도에 가입하셨고 15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데 이거는 어떤 보험인지는 조금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연금을 조금 받으면서 또 보장도 약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요즘에 좀,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으로만 이렇게 받아가는 게 아니라요. 연금을 어떤 시점이 되면 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생활자금으로 이렇게 바뀌게끔, 드리게끔 이렇게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도 그거랑 조금 비슷하세요. 비슷해서 시청자님 한 70세 정도 되시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시면서 또 보장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장 내용을 보면 6대 질병이라 그래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이 중에 한 건이라도 진단을 받으시면 1,000만 원 정도 진단 자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는 고도장애가 있어요. 고도장애 3천이 있는데 상해라든지 질병이든지 이렇게 80% 이상 장애 상태가 되면 진단금으로 3,000만 원을 받으시는데 요즘에 치매 많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증 치매가 되셔도 이 고도장애에서 진단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약간의 장애랑 약간의 골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어 있으세요. 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도 같이 받으시고 보장도 받으시니까 유지를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건 같은 해도 준비를 하셨어요. 뭐 남편분이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진단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같은 해 또 생활비 주는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이거는 15년 갱신이고요. 35,000원 납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자니까 만약에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5년 동안 50만 원씩 받으시고요. 또 5년 이후에는 3개월마다, 그러니까는 한 1년에 4번 정도 내죠. 4번 정도 한 15만 원씩 또 연장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비로. 그런 다음에 그리고 또 보면은 암으로 진단 자금이 또 들어가 있어요. 2,000만 원. 그래서 뇌출혈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암으로 사망하시기 때문에 2,500.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보장 내용이 상당히 괜찮으세요. 지금 15년 갱신이지만 시청자님 나이로 좀 본다면 한 2번 정도면 갱신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보험료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좀 가져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시니까 이거는 좀 유지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한 건 보니까 흥국생명의 간편한 우리 가족 사랑보험 이거를 또 갖고 계세요. 이건 10년 갱신이고 61,900원으로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거는 올해 또 준비를 하셨어요. 네네. 네, 올해를 준비하셨는데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각각 2,000만 원씩 그러고서
수술 1종에서 5종까지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런 보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년 갱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에 아까 전에 15년 갱신은 주기가 조금 길게 돌아와서 한 2번 정도만 갱신하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번 정도는 갱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장 대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신다면 지금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뇌출혈 담보만이지 뇌졸중 담보가 없으세요. 네. 뇌졸중 담보를 넣으셔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혈압약을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혈압약 드시는 거는 지금, 간단하게 그냥 약봉투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전화심사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간단한 심사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만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하시면 20년만 납입을 하시는데요. 암,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씩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골절, 삼식 기부수, 그리고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여기에 일상 배상 책임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한 8만 5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은 고혈압약을 드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의 약간의 할증이 붙어요. 할증이 붙어서 할증이 붙는다고 치면 약 한 10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네. 가입이 가능은 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약간의 할증은 붙지만 그래도 뇌졸중 담보랑 들어가고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떠실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어쨌든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제가 일단 연휴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 네, 그러세요. 충분히 네네. 생각해 보시고요. 다시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이 되신 거예요? 네네. 네. 아, 저는 가입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가입이 되네요. 그러세요? 50대시고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시지만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 상품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연휴 기간 동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네네. 기간 내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또 받아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802님께서 주신 내용인데 내용 제가 또 읽어볼게요. 자궁근종 수술을 고주파 시술로 받았습니다. 시술인데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유혜정 전문가님. 네, 지금 자궁근종 고주파 시술에 대해서 아직 보장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보험사나 설계사분들이나 보험회사에서 고객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내가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가입하신 수술비로 생각을 하시면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주파 시술이라고 해도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지금 통합보험이나 아니면 요 근래에 든 보험에 대해서 보장이 좀 애매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2016년 11월에 2007년 11월에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주파 시술이라고 해도 수술과 똑같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타 보험사에 따라서 16대 질병, 34대 질병, 32대 질병 이렇게 수술비가 좀 나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 확인서만 있으시면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2년, 3년 된 그 수술이라고 해도
보장 못 받으셨다고 하면 잘 찾아서 보장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550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함께 보시죠.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까지 있는데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오늘 강의를 저희가 유병자 보험을 해서 그런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홍지연 전문가님. 예, 지금 이 같은 질문들이 항상 매 시간마다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아무래도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 묻고 물어도 아니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인 거라고 생각하면 또 궁금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병력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김경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진단, 그리고 또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그래서 5년 이내에 암 이력이 없으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유병자 보험이라 하는 거는 뭐 당뇨나 혈압 이런 만성 질환자들한테 조금 이렇게 특화되게 나온 이런 보험이에요. 가입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전화 심사라든지 서류 심사라든지 이렇게 고지를 하시면 이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면 허리 디스크도 물론 고지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할증이 붙는다던가 아니면 제한이 조금 따르겠지만 어쨌든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예, 홍지연 전문가와 함께 655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봤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고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는 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게 있어요. 그러세요? 예. 네, 근데 이게 잘 들었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면 좋겠고요. 네, 그 자녀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요? 5살이요. 5살이요? 네. 예. 그리고 저랑 저희 남편이 실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저희 남편은 생명보험에 아이 거가 생명보험 사거라서 거기에 같이 종신보험이랑 같이 가족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해야 될지 손해보험을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렸어요. 그럼 지금 시청자님은 남편분이랑 함께 보험이 한 건도 없으세요? 네, 저희는 뭐 지금까지 건강해서 보험은 생각을 못했었다가 아이 거는 생명보험 하시는 분이 일단 설명해 주셔가지고 가입을 했었거든요, 태아 때. 지금은 저희 것도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하라고 권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6이요. 시청자님은 36 되셨고 남편분은요? 남편은 좀 나이가 많아서 47이요. 47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보험사의 가족 통합형으로 묶을 것인가 아니면 좀 보장 내역을 늘리면서 손해보험사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저희가 뭐 아이가 어리니까 종신보험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유혜정 전문가와 함께 좀 잘 풀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살 된 아이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삼성생명의 어린이 닥터 보험이라고 한 건이 있으셨는데요. 이거 봐드릴 거고요. 부부가 보험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하신 분은 36, 또 남편분은 40대 중후반이셨고 생명보험사 가족 통합형 실손보험이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류혜정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한테 먼저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아기 때 임신하셨을 때 가입하셨던 보험 증권을 보내주셨어요.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게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하고 배우자님하고 실손이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둘 중에 어느 곳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기 보험이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 아시는 분한테 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보장을 제가 아시는 분이라고 해도 보장을 내 아이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시긴 하셨을 텐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을 때 그 보장이 정말 중증으로 정말 아플 때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뭐 생명보험이라고 해도 좋게 이렇게 통합으로 해놓으시면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아기보험이든지 아니면 어른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쪽에 좀 양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이제 지금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에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도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뭐 일당이나 수술비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가입되어 있는 증권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쪽으로 좀 보장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지금 뭐 새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새로 준비를 해주실 때 손해보험사에 있는 보험 중에 선택을 하셔서 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도 같이 보장을 받으시면서 보험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주시는데 지금 아이가 인제 가입을 해서 나중에 100세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진다 생각을 하시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보장을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신 게 지금 배우자님과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실손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험이 아무것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남편 되시는 배우자님께서 생명보험의 통합보험으로 추천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통합보험이라는 게 좋은 면도 있는데 좀 단점도 좀 있어요. 통합보험으로 가족이 다 묶어서 간다고 하면 보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해서 3가지를 나누는 것보다 보험료는 조금 저렴할 수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보장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3명을 같이 묶어서 간다고 하면 이거를 100세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도 아마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 생명보험에 준비를 하시려고 한다는 게 종신보험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아빠나 엄마가 아무래도 아이보다 좀 보장을 빨리 받으실 거고 이제 아이가 나중에 끝까지 받을 텐데 아이는 20세가 지나면 보장이 끝나기 때문에 따로 또 떨어져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성인보험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아이는 통합보험에는 그런 거예요? 네, 통합보험에는 평생 아이를 보장해주면 좋겠긴 한데 그게 어리니까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장이 돼요. 20살 때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성인보험으로 다시 옮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어린이 보험을 100세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보험도 같이 묶어가서 평생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좋은데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로 갖고 가시다가 만약에 보험을 좀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서류상으로나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따로따로 실손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빠랑 엄마랑 암하고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하고 각 2천만 원씩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수술비와 그리고 각종 진단금이나 그런 것도 다 같이 통합으로 넣어드렸어요. 지금 당장 보험료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하나보험증권으로 가입을 하셔서 평생을 보장을 받는다고 하시면 이걸로도 충분히 가입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빠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가장이라서 아마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거 맞으세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오시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필요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시는 분이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 아마 보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서운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보험이라는 거는 보장을 넣는 거지 제가 그냥 아는 사람한테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생각하시는 그 가장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생각하신 것처럼 생명보험에 넣으시는 게 맞아요. 통합보험 말고 생명보험 단독으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종신보험이 좀 기능이 다양해져서 나중에 납입을 하시고 나면 연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것 중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보험을 납입을 하고 목돈 자금으로 꺼내서 쓰실 수도 있는 그 100% 환급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종신보험도 있어요. 아빠들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사망하면, 죽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같이 이제 평생 연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아이가 이제 어린데 나중에 컸을 때 대학 등록금으로 뭐 보장을 받으시거나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아직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저희 쪽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어린 자녀분이랑 남편분 또 시청자님 보험까지 저희가 좀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요. 네. 예, 이해가 가셨을 테지만 궁금한 게 더 많으실 것도 같고요. 남편분과 상의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남편분께서 또 궁금한 거 있다고 하시면 연락 주시겠어요? 저희가 류혜정 전문가님 또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본 거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어떤 문자를 살펴볼까요? 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403 하나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입원 중에 장비가 없어서 MRI를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원 치료비와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중에 어떤 걸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길게 남기셨고요. 저희 홍지연 전문가께 들어볼까요? 예, 요즘에 MRI 찍으면 상당히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되셔서 걱정이 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입원 중에 그 첫 번째 입원한 병원에 장비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이렇게 MRI를 찍는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협진 의뢰서라는 게 있어요. 협진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만약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검사를 하신다 하시면 이건 의료비로, 입원 의료비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원 의료비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작잖아요. 예, 그래서 입원 의료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장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협진 의료비라는 거. 협진 의뢰서. 아, 의뢰서요? 네, 그게 발급받아서 같이 의뢰를 하게 되면 그게 해당 사항이 돼서 가능합니다. 협진 의뢰서를 발급받으셔서 꼭 입원 의료비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풀어드렸고요. 저 이번에 하나만 더 볼게요. 1172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이거든요. 함께 보시죠. 2년 전에 아버지가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간편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하셨고요. 류혜정 전문가님. 네, 지금 2년이 좀 지났다고 하시면 그 수술 2년 지나면 간편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암 진단하고 다른 것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아파지시는 연세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문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5103님께서 주셨고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1차 주차된 차량을 밀쳐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자동차 대물 처리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상배상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셨고요. 홍지연 전문가님. 상당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게 일어난 사고잖아요. 근데 이 같은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 대물 처리로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일상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을 지금 하신다면
일상배상 책임에서 가능해요. 일상배상 책임 특약이 그래도 가입이 돼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들고요. 문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 문자는 유혜정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 거고요. 0808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치매가 걱정돼서 미리 준비하고 싶은데요. 치매보험은 딱 치매에만 보장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유혜정 전문가님. 네, 요즘에 치매보험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간병보험이죠. 그 치매보험은 치매만 딱 보장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세 드시면 자연스럽게 다리도 아프고 이제 속에 병도 나고 물론 치매도 걸리고 그 치매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보장이 가능하고요. 다리가 아파서 아니면 속에 이제 병이 생겨서 나중에 나라에서 등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꼭 뭐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그쪽으로만 보장을 받는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치매보험 같이 준비하시면서 간병 등급 받으실 때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치매보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보험 플랜 119도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저희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전화 문자로 참여를 하셨는데 방송 중에 풀어드리지 못한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